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오늘 여기에 왜 나와 있냐면 얼마 전에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페이스리프트된 준중형 SUV가 한 대 있죠. 바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사실 스포티지는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판매량이 그냥 완전 치솟은 그런 케이스죠. 눈뽕티지, 망둥티지 이럴 때만 해도 판매량이 조금 내려앉았었는데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판매량이 정말 치솟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를 판매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구형 스포티지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신형 스포티지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가 2,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신형은 2,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7단 DCT를 사용했었는데 이거 아주 악명이 높았죠. 막 꿀렁꿀렁 내고 막 말 탄다, 도대체 변속감이 이게 뭐냐, 막 정말 악명이 자자한 그런 변속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솔린끼리 비교하기에는 살짝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구형하고 신형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시그니처 등급으로 올라오면은 그제서야 한 200만 원 정도 시작 가격이 차이 나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근데 그만큼 신형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신형 같은 경우에는 구형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또 구형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가성비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신형과 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램프랑 그릴이 제일 크게 바뀌었죠. 지금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V자형으로 해가지고 되게 직선을 많이 사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는 기아의 패밀리 룩으로 많이 바뀌었죠. 기아의 패밀리 룩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스타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의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EV9이나 EV3 이런 데에서 봤을 법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램프를 사용하고 있었죠. 구형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모습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디자인이 뭐가 더 낫나? 라고 하기에는 그냥 취향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나 뭐나 이런 거를 보면은 신형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구형이 좀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나는 신형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라고 하면은 뭐 그릴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그릴도 그냥 램프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에 맞춰서 그릴을 좀 더 자르고 그릴의 모양에 대한 디테일 요 정도 변화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에서 살짝 변경점을 줬는데 대대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일 큰 거라고 하면은 사실 실내에서 제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트림은 기아 스포티지 중에서도 제일 높은 트림입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때려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렇게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시동을 걸어서 보면 확실히 구형틱한 느낌이 들죠. 기존의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던 OW 세대, 그러니까 구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신형 CCNC라고 하는 6세대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6세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기능들도 지원하거니와 여러 가지 UI나 UX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핸들이 좀 차이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핸들이 약간 이렇게 3스포크 타입의 핸들이었는데 신형은 최신 기아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핸들도 꽤나 예쁜데 구형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옵션 차이점이 제일 큽니다. 기존에는 차로 유지 보조 1 그리고 HDA 1이 들어갔다면 신형부터는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고요, 정전식 그립 감지 센서, 여기에다가 HDA 2까지 들어갑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 차로 유지 보조 2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곡률이 조금 심한 곳에서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사실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곳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가 풀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고요, 정전식 그립
주감지 센서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옵션인데, 기존에는 토크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핸들을 이렇게 한 번씩 탁탁탁탁 움직여줘야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됐다면, 신형부터는 그냥 정전식 센서를 넣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핸들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들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HDA2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면은 진짜 옵션 많이 추가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관련된 옵션들도 살짝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한 44kW급 모터가 들어갔다면 신형부터는 47kW급 모터로 살짝 모터의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30마력 합산 출력에서 235마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형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 근데 신형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옵션 차이가 크잖아. 그래서 200만 원이 오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이제는 좀 가격 안 올리고 동결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살짝 낮춰서, 어차피 니네 이거 부품 다 공유하고 다른 차이도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부품 공유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차량 가격을 계속 슬금슬금 올리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현대차가 전 세계 영업이익률 2위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많이 남겨먹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국위 선양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은 거죠. 아니, 국내 자동차가 해외 나가서 비싼 가격 받고 그러는 게 좋은 거지 말이야. 요즘 품질도 많이 좋아졌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격과 구형 중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났을 때 내가 옵션이 더 좋은 신형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중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냐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세제 혜택 후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형이든 신형이든 세제 혜택 받기 전 가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 기준으로 4,100에서 4,2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구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엔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옵션 한두 가지 넣고 연식 한 1년 정도에 주행거리 한 1만 킬로 정도 됐을 때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벌써 3,40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신형이랑 가격 차이를 비교해보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세제 혜택 받으면 대략 비슷하게 한 14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4,20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신차 가격이 한 4,060만 원 정도 되니까 중고 가격이랑 가격 차이를 생각해 보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가 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SUV가 감가가 얼마가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 1년에 감가 얼마나 돼요? 그래봤자 1년에 한 200만 원 되면은 진짜 많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1년 1만 킬로 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신차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에 600만 원이나 감가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가성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구형 스포티지를 좀 비교해보면,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외관에서 조금 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옵션적으로 봤을 때 주행보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죠. 대신에 가격이 4,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 대비 한 600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연식도 1년 지났고 주행거리도 1만 킬로 정도 됐어요. 거기에다가 옵션도 신형에 비해서 한 등급 정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램프 바꾸고 옵션 정도 올리고 신차라는 점에 이런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냐? 라는 것들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딱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이 600만 원을 더 주고 남들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던 신차에다가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서 4,100만 원의 신차를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600만 원이면 좀 큰데 야 600만 원이면 소고기가 몇 번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난 600만 원 좀 저렴하고 옵션 조금 빠지더라도 구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요번에는 저도 예상이 안 돼요. 아예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뭐 구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뭐 옵션 얼마나 차이 나겠어, 구형 가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대비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옵션도 좀 좋아지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막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옆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한 3년 5만 킬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스포티지 중고 하이브리드보다 100만 원 비싸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1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이면 야 이거는 아예 한 체급을 더 올려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다른 SUV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